2006년 7월 14일, 중국 산시성의 한 작은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마을 뒤편에 있는 봉황산 정상에서 불길이 치솟는 걸 보았습니다. 얼마 뒤 불길이 사라지긴 했지만 주민들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 신고했고, 다음날 아침 6명의 산림 보호원들은 산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산불이 난 흔적이 없자 그들은 정상 근처에 있는 도관을 찾아갔습니다. 과거 이진사라 불린 이 도관은 예전만큼의 명성은 없지만 수행하는 이들을 비롯해 종종 신도들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곳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문도 닫혀 있었고 안에서 매번 풍기던 향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악취가 나고 있었죠.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조심히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놀라고 말았습니다. 머리가 없는 열구의 형체가 바닥에 쓰러져 있고 도관 전체가 붉게 물들어 있었거든요. 영화에서조차 본 적 없는 무서운 광경에 놀라 멍하니 서 있던 그들은 잠시 뒤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베테랑 형사 역시 눈살을 찌푸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형사는 현장이 마치 지옥도처럼 보였다고 회상했습니다. 피해자 10명 중 6명은 도관 관계자였고 4명은 신도였습니다. 대부분 훼손이 심하긴 했지만 유독 도관의 주지였던 슝안청은 눈에 띌 정도로 그 정도가 심했습니다. 그들의 일부는 부엌 등 도원 여러 군데에서 발견됐죠. 작은 창고 2채가 불에 타 있었는데 아마 이것이 어제 주민들이 보았던 불길의 정체였을 것입니다. 도관 내부를 살펴보던 형사는 천 위안이 들어있던 곡물함 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힌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옛 황제들은 방탕하지 않았고 만약 이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처벌했다. 성인 역시 간통한 남녀를 용서하지 않았다. 곡물함 옆에는 마치 제물로 사용된 듯한 죽은 닭 한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죽이겠다는 붉은색 글씨가 적혀 있었죠. 어떠한 원한을 가진 이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생각보다 범인에 대한 단서는 금방 발견됐습니다. 도관에서 장부로 사용하던 서류에서 차용증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적힌 필체가 곡물함에서 발견된 종이의 필체와 동일했던 것입니다. 차용증을 쓴 이는 치우싱화라는 사람으로 확인 결과 그는 가끔 도관을 찾았던 신도였습니다. 형사가 그의 집에 찾아갔을 때 이미 그는 사라진 뒤였죠. 곧 그의 수배 전단이 뿌려졌고 5만 위안의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얼마 뒤 경찰은 타 지역에서 그의 흔적을 발견해 추적했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역발상으로 집으로 도망쳤던 그였지만 당연히 잠복해 있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신문 중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그는 왜 그랬냐는 질문에 모두 도관의 주지였던 슝안청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1959년에 중국 산시성 석천현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치우싱화는 중학교를 졸업한 뒤 돈을 벌기 위해 사회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머리가 잘 돌아가고 사람을 잘 다루었으며 손재주도 좋아 어딜 가나 환영받았다고 합니다. 마을에서 인기 있던 여성과 결혼도 하고 3명의 아이를 낳았던 그의 목표는 가난한 이 동네를 떠나 다른 곳에 자리 잡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괜찮은 곳에 자리 잡기 위해 이사를 하며 여러 일을 전전했습니다. 고기잡이부터 시작해 막노동을 거쳐 직접 공사를 받아와 인부를 고용하기도 했죠. 하지만 뭔가 할 때마다 꼭 마무리가 안 좋았습니다. 고기잡이 당시 처음에는 돈을 꽤 벌었지만 홍수로 인해 망했고 막노동하다 다쳐 병원비가 더 나가기도 했으며 괜찮은 공사를 맡았지만 업체가 망하는 바람에 공사 비용도 받지 못하는 등 그의 인생은 소위 말하는 억가의 연속이었습니다. 봉황산에 있는 도관에 다니며 공양도 해보았지만 매번 일을 할 때마다 뭔가 애군이라도 낀 것처럼 사고가 터지고는 했죠. 어떠한 노력도 소용없다고 느껴서인지 그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렸던 예전의 모습은 사라지고 어딜 가나 꼭 마찰을 일으켜 아내는 사과하고 다니기에 바빴다고 합니다. 돈을 빌려도 제때 갚지 않는다. 너무 괴팍하다. 성격이 더럽다. 당시 그를 접했던 이들의 평가였습니다. 처음에는 시비가 자주 붙기는 했어도 몸싸움까지는 벌이지 않았는데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부터는 폭력적으로 변해 다른 사람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부부 관계도 안 좋아져 둘은 서로를 비난하며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 이날은 그의 인생을 바꾼 만남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시내를 걷던 중 자기를 부르는 한 노인과 마주했습니다. 흰머리에 긴 수염을 길렀던 노인은 그를 잠시 바라보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는 마음에 걱정이 많고 죄가 무거워 화를 잇고 있구나. 봉황산 도간으로 가 구씨 조상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 2개를 찾아 향을 피우거라. 도관을 다니며 구씨성이 새겨진 비석을 본 적 없던 그는 노인에게 대꾸하려 했지만 그가 한눈을 파는 사이 이미 노인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처음 보는 노인이 자기가 겪은 고난을 알고 있고 갑자기 사라진 것에 신비함을 느낀 그는 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서 노인이 말한 비석을 찾을 수 있었죠. 그는 노인이 신선이라 생각했고 이 비석이 애군을 막아줄 것이라 판단하며 도관을 자주 찾아 향을 피웠습니다. 처음에는 비석을 다른 장소로 옮기려다가 도관 관계자들과 마찰이 있었지만 예전과 같은 언변으로 그들을 회유하며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리기도 할 정도로 말이죠. 도관의 주지였던 슝안청은 가끔 신도들의 점을 봐주었는데 어느 날 치우싱하는 그에게 마음에 담고 있던 것을 물었습니다. 딸이 제 친자식이 맞습니까? 그는 자기가 외모도 별로인데 마을에서 인기 있었던 아내가 자기와 결혼했던 것을 의심했습니다. 슝안청은 그건 신선도 모른다고 말했고 집으로 가 부부관계를 잘 해결하라며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아내와 대화를 통해 의심을 지우라고 말한 것인데 그의 그런 대답을 치우싱아는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고 그 상대는 잘생긴 슝안청이며 딸도 그들의 자식이다. 그가 일부러 관계를 들키지 않으려 말을 돌렸다 라고 말이죠. 사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정신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이곳으로 보낸 신선 같은 노인도 그의 망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흉안청이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고 딸이 그들의 자식이라 확신한 그는 집으로 가 아내에게 딸이 내 친자식이 맞냐며 난동을 부렸는데 그렇게 믿지 못하겠다면 검사라도 하자는 아내의 말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내와 주지의 관계를 의심했고 그해 7월 14일 저녁에 볼 일이 있다며 나간 뒤 그대로 도관을 찾아가 흉안청을 포함 안에 있던 모두를 살해했던 것입니다. 의식이라도 치르듯 공양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던 그는 얼마 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다른 지역으로 도주했습니다. 그는 도주하면서 하룻밤 재워준 남성 A와 그의 가족을 공격해 중상을 입히고 돈을 훔쳐 달아나는 등 추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7월 31일에 그는 돈을 주기로 하고 차를 얻어 타 근처 모텔로 갔는데 막상 도착하자 돈이 없다며 갖고 있던 우산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 우산은 A의 집에서 가져왔던 것이었고 지역 경찰은 이를 토대로 그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모텔에서 역까지 그를 태워주었던 남자와 대화하던 중 사투리와 생김새를 토대로 얼마 전 산시성에서 살인을 저질러 수배 중인 치우싱아라는 것을 알아냈죠. 점점 조여오는 경찰의 수사망에 그는 등잔빛이 어둡다고 생각해 8월 19일에 집으로 돌아갔지만 잠복해 있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던 것입니다. 체포되며 끌려가는 도중 그는 자신을 바라보는 자식들에게 자기의 좋은 면만 배우고 나쁜 면은 절대 배우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얼마 뒤 열린 재판에서 변호 측은 정신병이 있다며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그에게 완전한 변별과 통제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해 12월 28일 형장으로 끌려가는 그에게 한 기자가 후회하냐고 묻자 그는 기자를 향해 웃으며 후회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치우싱어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고 결국 형이 집행되며 그의 광기 어린 삶도 막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삶이 얼마나 쉽게 파괴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큰 비극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한 범죄 이상으로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걸 떠올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